노후자금의 마지막 보루라 믿었던 내 집 한 채가 오히려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매달 이자를 내면서도 정작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이제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안 팔면 보유세가, 팔면 양도세가 닥쳐오는 진퇴양난의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노후생활비 지원제도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본질은 정부가 제공하는 무이자 대출에 가깝습니다. 연봉 1억 원에 국민연금을 30년 동안 꼬박꼬박 납입했음에도 매월 약 150만 원 정도의 연금만 받는 현실에서 많은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소득원이 아니라 내 집의 가치를 깎아먹는 부채 축적 과정임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대부분 주택연금은 매달 현금만 들어오는 혜택이라고 아시죠? 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가입 시점 집값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시간이 지나며 부채보다 빨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값이 오를수록 갚아야 할 원리금 누적액이 더 빠르게 불어나는 역설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월 수령액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 집값 상승률과 이자율을 비교하며 장기적인 부채 증가 가능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령층의 자산 대부분이 주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자산 재편의 신호탄이 됩니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집이 자산이 아닌 부채로 전락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종부세 비과세 기준인 9억 원을 무조건적인 안전선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무당국의 감평체계와 기준시가 차이는 이 숫자를 무력화시키며 실제 과세 표준은 훨씬 높게 잡힙니다. 오늘 퇴근 후 내 집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택스 보유세 신고 메뉴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때 나오는 금액이 실제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시가에 종부세율을 적용해보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이 비과세 기준을 넘는지 혹은 누진세율 구간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 한 번 확인이 향후 수억 원의 세무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흔히 주택연금을 받으면 종부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닌 채무이므로 보유세 계산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보권 설정으로 인해 가등기 담보권 등기가 되면 이는 보유세 과세 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는 부채로 처리될 수 있어 세무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보다 세무 부담이 더 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 건강 악화 속도가 빠릅니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은 단순 자금 조달을 넘어 유동성 확보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치매 등 중병시 가족은 대출이 어려워지죠. 이때 기존 주택연금이 있다면 담보 설정 없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만큼 부채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내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긴급 자금 마련이 가능한지 잔존수명 가액 계산 시점에서의 세제 혜택과 비교하여 최적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장에서 주택연금을 고정수익으로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주택연금으로 인해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후에 집값이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고 가입한다면 유산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 과세 표준 신고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때 보유세 감면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주택인지 꼭 확인하세요. 많은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나 다주택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지만 실거주 요건이나 연령 요건을 충족해도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 방문 대신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과세표준 계산서를 내려받아 공제 항목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대부분 주택연금을 상속 재산 감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원리금 상환 방식이 아니므로 사망 시점에 누적된 이자가 상속 재산에서 우선 변제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유산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으면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 기준과 유사하게 노후 자산 관리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전 반드시 부채 상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집값이 10%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속인에게 남는 재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의 모바일 뱅킹 시뮬레이션 메뉴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수치 계산을 통해 자신의 자산 궤적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주택연금이 소득이 아닌 차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이는 노후에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을 담보로 삼아 현금화하는 행위이므로 자산 가치에 급속한 침식을 의미합니다. 종부세와 결합되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을 받다가 오히려 상속세와 부채 부담을 키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이해 부족이 아니라 노후 자산 관리의 근본적인 오류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퇴근 후 내 집의 기준 시가와 실거래가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유세 신고 정보를 입력하면 기준 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시세의 60% 수준이라면 종부세 과세 표준은 실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고려할 때는 이 기준시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입하면 나중에 양도세나 상속세 계산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종부세 비과세 기준인 9억 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과 지방,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여부 등에 따라 비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령자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예상치 못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노후 빈곤율 중 자산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주택연금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부채를 늘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노후 안전장막은 주택연금과 종부세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별개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비로소 비극적인 재정적 상황이 발생하므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자산 재편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알고 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집의 기준시가와 종부세 과세 표준을 꼭 확인하고 주택연금 가입 전 반드시 부채 시나리오를 검토하세요. 이 작은 행동이 노후 재정의 위기를 막아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